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복지경제국,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욱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설명서는 9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있죠? 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집행 잔액이 이제 9,081만 7,5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돼 있고, 2020년도도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6,195만 원이 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어떻게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준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할 때 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당 직급의 그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모자랄 걸 대비해서 조금 더 한 호봉 정도 더 높게 좀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인사 발령에 따라서 뭐 어떤 그 경력이 적은 그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고경력자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직원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다소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 2023년도 예산도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네, 뭐 어쨌든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분리가 돼서 네. 직원 인사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좀 이렇게 적게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계를 좀 비슷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 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욱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상황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국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특히 설명 자료는 24쪽이고요. 결산서 125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의원님. 네, 지금 이 사회복무제도라는 게 군 생활 대신 하는 그 네, 사회복무원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구청에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78명이 현재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여기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네. 신규 소집자 44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44명이 아니라 전체 78명이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사업 대상은 지금 78명이고요. 네.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설에도 나가 있습니다, 의원님. 사회복지시설에 예, 그렇게 나가 있어서 보건소에도 물론 한 명 나가 있고 하세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본청에는 지금 없죠? 예. 본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의원님. 네. 저기 그 사회복무 그 요원들을 예.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직종 출신의 그 요원을 좀 보내주십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직종까지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 전문적인 어떤 역할이 네네네. 필요한 곳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을 그 맞게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건의할 수 있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렇게는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복무요원으로서 이제 그 배치를 받으면 이제 저희가 그 배치받은 인원들을 이제 배정을 또 해주면 그 인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치하고 있어서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뭐 경제기획 쪽에 할 때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네, 그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반려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 예, 많이 않습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 농축산과 쪽, 농축산개 쪽에 네, 그 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고양이 등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관리할 만한 수의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다른 구에는 배치된 데도 있는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 졸업하고 사회복무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경제기획과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 한 번 더 저희가 확인 한 번 더 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게 예,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내년 그런 분들을 예, 그 2년 그분 근무 기간이 2년인가요? 지금 똑같이 1년 18개월이지 똑같이. 예, 예. 18개월로 예, 똑같이 그런 지금.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질의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네. 설명자료 32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산서로는 상임위 결산서로는 207쪽 그리고 그 본 결산서로는 125쪽입니다. 예.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네, 의원님. 제가 지난번 그 추경할 때도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신축 진행 중인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을 때 네. 그 지금 보니까는 부식비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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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35쪽을 또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냉난방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 맞습니다. 냉난방비랑 양곡비가 그 앞에 있는 운영 지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별도 금액입니까?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별도로 되어 있죠. 예. 예. 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로당 한 곳당 월 네. 최소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월 1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가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21년도에 15개소 경로당에 되었던 신축 사업이 있었던 것 예. 같은데 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 운영비 지원 나간 거 지난번에 제가 그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예.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결산상에서는 그 차이가 혹시 있었나요? 만약에 집행은 다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반납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결산은 지금 2021년도 사실은 예, 예, 예.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 관련돼서는 지금 운영비 부식비 관련돼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 부식비 관련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그 식대로 그러니까 이제 식권을 좀 발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이 돼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신축 보면은- 관련돼서는 네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죠.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요 결산상으로는 사실은 네 그거와는 좀 예, 연관성 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사항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은 예, 예. 예산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은 거의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2021년은 경로당이 거의 폐쇄가 됐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뭐 그래서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같은 경우에 식권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네. 그 외에 다른 것도 똑같이 다 지원을 했던 건지 그게 예, 예. 궁금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하고 이제 부식비라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것도 그렇고 난방비도 같이 전부 활용할 수 있겠죠. 예, 난방비도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식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이 좀 있어서 같이 좀 식권 발행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비록 경로당에는 못 나오시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좀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폐쇄가 돼서 운영을 안 한다 해도 지원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그 운영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경로당에서 어떠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운영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 봤을 때 그 경로당의 그 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뭐 폐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간은 이용하지 못하지만 그분들께서 이제 사실 집안만 계시면 어르신들에 대한 그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사회활동을 못하는 데 따른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뭐 공원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삼삼오 사실은 그분들끼리는 계속 소통도 하고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여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식권 발행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다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 좀 말씀하십니다. 적재적소에 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네, 그 만약에 경로당 말고라도 혹시 다른 시설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우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원 근거는 있지만은 어느 때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죠. 조례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규정이나 법률 규정 예, 이런 예, 것들은 좀 그러니까는 없어서 그런 네. 거를 정확히 판단하셔갖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라든가 꼭 저기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보니까 이제 상급기관도 있고 해서 네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기준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경제국 쪽 관할 보면은 그 민간 위탁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든가 하는데 지원은 계속 되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하게 지금 우리 네, 의원님 네. 지적하신 것처럼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잘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이상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유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시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설명 자료는 10쪽이고요. 네, 결산서, 그러니까 상임위 결산서로는 215, 네. 그다음에 저희 결산서로는 131쪽입니다. 네, 의원님.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예, 예.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정부 양곡은 각자 하시는 겁니까? 그 양곡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안 하는 거죠. 양국 신청을 하게 되면, 예.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요게 예, 택배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양곡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건 택배비, 그러니까 양곡도 지원하시나요? 예, 양국도 지원하지만 저기 지금 표현되어지는 것은 예. 그 택배비 지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예산에 지금 결산서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곡을 지원을 신청한 사람한테만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아니 그 네, 양곡 양곡 신청. 지원을 이제 양국 관련돼서는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양국 10kg 관련된 금액에 따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내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요 택배비 관련돼서는 이제 신청 접수가 되면 이제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명단을 확정해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양국 매출이 내려오면 그거를 이제 택배사에서 그 집까지 이제 저희가 배달을 해줄 때 그 택배 비용을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한테 예, 양곡 지원을 할 때 정부미로 양곡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 양국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 예, 예를 들면은 그 수급자 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kg일 때 공급 가격은 2,800원이 네.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양곡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은 그 지원 대상이 파악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지원을 하는데 그걸 수령을 안 하나요? 우리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걸 집까지 갖다 주는 그 아니 예. 갖다 주세요. 집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갖다 주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주겠다 했는데 예, 예.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이제 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지금 그 집행 잔액 그러니까 실시한 게 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20% 정도의 잔액이 생겼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양곡 지원을 저희가 안 하는 상태에서 택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주는데도 예, 근데도 자꾸 불구하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20%의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 계속 어제도 매스컴 나왔지만 이제 쌀에 대한 소비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 국민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기초수급 하시는 분들도 쌀의 소비가 이제 전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이 이제 이렇게 좀 5천만 원 정도 남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신청에 따른 택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를 든다면 택배비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제 양국 신청이 없는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대풍작 들고 해가지고 네. 아마
추가로 40만 톤인가 정부미 또 비축을 예, 하신다고 비축도 하는데 하신다고 또 예, 매스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일반미랑 정부미랑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 지금 많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네네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의원님. 그 지원 어차피 지원하는 거고 지원 예. 대상이 파악이 있는 상태인데 예. 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 100%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상자분들께 좀 안내를 철저히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그러니까 시청하시도록 대상자가 파악이 예,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모르는데 예, 파악이 되고 양곡도 주고 택배비까지 지원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정도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것도 이상 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시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네.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그 복지정책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 복지경제국에는 그 민간 위탁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니까는 특히 더 많이 예.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다문화 가족 센터 외에 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운영하시고 지원하는 게 거의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설명서 자료는 10쪽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20쪽, 예. 저희 걸로는 134쪽입니다. 네.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에 보면은 그 세 곳의 위탁 기관이 있는데 네. 그 시설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분들 그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아, 위탁은 아닌가요? 의원님 이제 한부모 가족 시설로서 이제 지정이 되려면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뭐 사단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이제 그 시설 기준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서 한번 의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복지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설이 그러니까 복지에 맞는 어떤 시설 자격 기준이- 요건들이 있지 않나요? 예, 만약에 있습니다, 의원님. 기준이 시설장이 복지 쪽에 뭐 관련된 업무를 했다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치료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기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 자격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네, 여쭤보는 그 기준점을 겁니다. 예, 물어보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네, 그러니까 인가를 내실 신고인가요, 인가인가요? 허가 사항인가요? 지금 신고 사항인가요? 예, 신고 사항입니다. 원님.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신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설치 어떻게 기준은 되냐? 예, 예, 그 예, 기준을 예. 좀 한번 좀 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예, 저희가 한번, 한번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지금 한부모 가족 시설 운영에 예, 지금 8억 4,743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세 곳으로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럼 평균 2억 8,250만 원 정도씩 만약 똑같이 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원님.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루시 모자원에 5분이 근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침들에 4분이 근무하시고, 대전 클로버에 2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님. 그러면은 그 저희한테 인건비 지원을 받는 11분이네요. 11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루시모자원은 이제 보통 그 모자 가정들이 주로 예, 예. 그 사업 그 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 대상 중에 이제 아침들은 이제 아침들과 대전 글로벌은 미혼모를 양육하는 네네. 예 그러한 그 분들이 입소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 그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들 대전 글로벌에 이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네. 예 그 거주하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11분들의 역할은 그냥 네. 거주 지원, 그러니까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뭐 식사 제공이라든가. 식사 제공부터 시작해서 예. 그분들이 그 전반적인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또 교육을 받게 어떠한 교육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도 그분들이 교육받으시게도 해드리고 아, 그럼 그분들이 교육도 하시나요? 뭐 직접적이 아니면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님.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연계기관이 있으면 그 연계기관과 또 연결을 시켜줘서 또 지원될 수도 있고 지원될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분의 직원들은 교육을 직접 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직접 상담까지 상담은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생활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그분들의 사실은 그 입소에서의 그 삶이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설명자료 22쪽 결산서상으로는 220쪽인데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그러니까 나는 봄 쉼터네요. 주거 공간도 제공하고 상담, 치료, 의료 지원,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여기에 그 루시모자원, 그다음에 아침들, 대전 클로버 같은 경우는 그 아이 입소한 그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 돌보미 파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입소자 상담 치료를 위해서 지원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 11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또 있고요. 그죠? 부식, 네. 저기 뭐 부식이라든가 뭐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복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시설장의 역할은 뭐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추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도 교육이나 상담이
앞에 그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식이에요. 그 지역에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설만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숙식에 관한 지원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치료는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성폭력 제가 피해자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사실은 의료 지원이라든지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표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상담 치료도 어렵고요. 뭐 상담 치료가 이제 만약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 성폭력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상담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우리 루시 모자원이나 아침들 대전클럽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모자 가정이면서 또 미혼모들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사실은 좀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입소만 해놓고 옆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안 계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상담 치료도 필요하면 또 치료도 연결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 하는 역할이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입소되어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 어려움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부분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교육도 하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이제 뭐 성세 재활이나 이런 경우는 예. 예, 숙식을 하면서도 네. 그 안에서 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치료니 뭐니 자활 준비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도 네.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어떤 자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시설을 할 때 명확하게 설치 기준을 둬서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느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갖고 제가 계속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뭐가 돼야 되는데 교육 따로 뭐 따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좀 심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숙박업을 하다가 그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방은 많은데 아유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나 거기다가 이거 해야겠다 그러고 간판 달고 신고하시면은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예. 건물에 대한 시설 기준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인해서만 자료 예, 제출하고요. 네. 그 안에서 종사자로서 이제 그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회복지 뭐 자격증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원장의 자격 기준이 최소한 사회복지사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러한 그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좀 더 명확히 잡아서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도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자격 기준을 요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태여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그다음에 네. 무슨 보호시설 무슨 보호시설 해갖고 부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기준 그 명칭에 맞는 설치 조건이 있어야 되라고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예.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점검해서 네네. 잘 진행하고 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의원님 저희가 뭐 자료로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서 한번 어디 설명 한번 더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예. 예. 그리고 설명서 14쪽이고요. 예. 결산서 220쪽.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 공동생활 가정 주거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정 주거 지원이다 그러면은 살 집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공동생활 가정 주거 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 집을 마련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가정으로서 이렇게 보통 살림집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 집에 그 주거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집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37페이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4,600만 원 말씀하시는 무주택 한부모 가정 지원해주는 그 공동생활가정 주거 지원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 네네네. 그 한부모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집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 네네네. 예. 이게 맞냐 여쭤보는 예,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예,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택 10호 10개 정도를 임대주택 10개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서 그 대전광역시 내 미혼 그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임대주택 총 10호에 대한 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찾으면 되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그 LH에서 맞아요. 그 임대보증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입주할 수 있는 그 집은 LH에서 이제 저희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입주를 할 때 있는 예를 들어 미혼모 가정들이 입주할 때는 저희가 이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현재 10호 가정이 지금 꽉 차 있고요. 요 들어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연장을 하고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뭐 추가로 더 지금 새로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목으로만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사업 내용은 그걸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네요, 그죠? 인건비 및 운영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보증 그러니까 운영비, 예, 인건비랑 인건비는 운영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가족 상담사라고 해야 되죠? 예, 예, 지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가족 상담사 인건비라고 표현되어지는 분이 이제 네, 주거지역 전담 인력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운영비 소개. 이분의 하는 역할은 보통 이제 입주를 10분이 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미혼 뭐 가정이 네네네. 많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립을 돕도록 좀 그분이 계속 사례관리 상담원 역할까지 지금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디 상주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그냥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침들에 소속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침들에 소속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강사분이 예예 그 종사자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의원님. 상담사분이라고 해서 네 주거지역 전담 인력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그 아침들에도 입소자 상담 치료해가지고 비용이 2,400인가가 세 곳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아침들에서 그러면은 아침들 직원이 거기는 외부 강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직원분이 하시는 거니? 그 치료 지금 상담료로 여기 나가는. 예산으로 지금 치료라고 해서 지금 필요되어 지금 무슨 별도 기관이 있는 거잖아.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십 13쪽 보면은 예, 상담 지금 거기에 치료라고. 예. 상담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예. 네. 이거는 상담 치료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입소자 이거 그 세계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 지금- 아닌가요? 대상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거기는 종사자가 가져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상담 치료를 받았을 때 보통 이제 그 입소한 그 우리 미혼모 가정에 있는 그분께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는 보통 상담비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네네네. 지급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가 있으면 그 검사도 받고 있고 해서 별도 의료기관 쪽에 나가는
그 상담 치료기관에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종사자분들은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근데 이제 것처럼 지금 치료 안 되고. 그 공동생활 가정 주거 지원 그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은 아침들도 소속이시거든요. 네,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 치료의 개념으로 이제 받는 그러한 그 예산 관련돼서는 입소자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미혼 가정과 그다음에 모자 가정들로 많이 좀그 루시 모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그 상담 치료는 전문적인 치료사가 받는 거고요. 이분들이 말하는 가정 상담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이라든지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일반 상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의원님. 지금 여기 말고도 아까 제가 나열해 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계를 명확히 따지셔서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게 없이 적재적소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잘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유시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 전달하실 때 회의장의 정숙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38페이지, 그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그 네,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사업 개요를 보니까 무인 택배함, 요거는 이제 한 곳이 추경에 보니까 한 곳이 추가가 되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여성 안심 거울 부착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원님. 요게 어디에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여성 안심 거울은 현재 저희가 설치된 수는 수가 나와요? 몇 개 손지? 아니 몇 개 손지? 90개 동. 네.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 등 해서 90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90개 동이요? 예. 그 다가구 주택 위주인가요? 예,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주로 저희가 주로? 이제 여성 안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 국장님 설치된 거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기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 이제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시면 사실은 뭐 100% 범죄 예방까지는 갈 수 없을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여성 1인이기 때문에 네. 뒤따라오는 남성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좀 비춰져서 혹시 이제 경각심도 갖고 우리 그 여성 1인 가구가 살 때 좀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혹시나 어떤 의심스러운 남자가 오지 않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거울도 작고 예, 솔직히 좀 그렇죠. 합니다. 예. 혹시 공중 화장실에도 설치를 했어요? 공중 화장실 출입구? 공중 화장실 출입구 여성 안심 거울은 설치는 안 돼 있잖아요. 설치는 그러니까 안 해봤- 그 원룸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공원 예.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어둑어둑하고 예. 이용객들도 별로 없고 예. 그런데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중 화장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요 안심 거울은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이번에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불법 사실은 뭐 감시 카메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혹시 촬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에 원룸이나 예. 이런 데들도 CCTV가 다 있고 가로등이 있고 원룸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 많습니다. 24시간 편의점 같은 시설들이 이 1인 가족들을 타겟으로 해서 상품 개발도 하고
그 근처에 보면 항상 환하게 켜져 있어요. 예. 오히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번화가는 상관없지만 그 좀 외곽지인데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안심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상시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상황이 발생해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설치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좀 살펴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심 홈 3종 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20년도 이제 주민참여 예산 시민제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네.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현관문에 이제 이렇게 보조키 네. 를 이렇게 키는 있지만 보조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잠깐 막아주는 네, 보조 장치. 보조키와 그다음에 이제 문이 이제 이렇게 열렸을 때 그 센서가 작동이 돼서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센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하고 다닐 때 이제 소리가 나는 비상벨이 좀 있습니다. 예, 사람들 좀 옆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세 가지 3종을 좀 묶어서 이건 어떻게 보급하셨어요? 그 보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 여성 1인 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요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동에서 이제 지원 접수를 좀 받아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요 세 가지의 그 3종 세트로 그 여성 그 1인 가구에 물품도 주고 가서 현장 가서 이제 현관문도 설치해주고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1인 가족이 낮 시간대에 집에 없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없을 수 있고요. 경제 예, 활동하시는 분이 예. 동주민센터 근무 시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 분들이 보통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이분들 다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1인 가족 분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서 8, 90%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교류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죠. 반상회 같은 것도 안 나가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보급을 해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낮 시간대에 뭐 반차를 내거나 연차를 내고 와서 이 안심 세트를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을 리도 좀 의문스럽고. 근데 1인 가족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모집해서 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반 가정 이제 가사 노동을 하시는 일반 가정 주부분들이 집에 이제 계셔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떤 또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 사업들을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여율이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이 1인 가족 관련돼서는 보니까 그 설치 사업비 소진율도 높고 그분들하고 다 만나서 이런 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대상은 이제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을 보면은 이제 장애인 혹시 이제 몸이 좀 불편한 그런 세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도 사실 선정 기준이라서 함께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 그 밑에 아동 요리 지도사 양성 과정이 있잖아요. 수료 16명 다 수료를 하셨죠? 예, 수료 언제 하셨어요, 수료가? 104페이지 16명 정도 수료하신 거죠. 2020년도? 21년도? 2021년도에 지금 아동요리 지도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16명이 이분들- 2021년도에 수료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1,300만 원을 지원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요리 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 지금 다 취업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16명이 참여해서 수료는 다 했는데요. 네. 취업은 저희들이 잡은 걸로 10명이 지금 취업
취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경제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도 하고 계세요? 올해까지 지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업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 재원을 투자를 해서. 근데 맞습니다. 역할이 제가 보니까 딱 그 교육까지예요. 근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3개월, 4개월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세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료 후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보시듯이 지금 그분들이 이제 9월 달이면은 1년이잖아요. 최소 1년 이상은 그분들이 이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파악도 안 되고 나머지 6분에 대해서도 16명이 수료를 했는데 10명은 취업을 하고 6명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국비 지원 받아서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학원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취업 기회를 위해서 이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냥 이 수강료만 따먹는 거죠. 이제 기관들에서 볼 때는. 중구청에서 1,300만 원을 준다더라. 학생들 모집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 숫자 맞춰서 그냥 모셔다 놓고 출석 체크 대충 해주고 이런 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 3년 이상은 그분들을 추적을 해서 그분들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업이나 또 학원 그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셔서 이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이런 자립 기반을 위한 취업 지원을 하는 건데 그냥 학원까지만 하지 마시고 최소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이상은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 경력이 쌓여가지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한번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좀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해서 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73페이지 설명서, 결산서 223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이 집행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이 좀 금액이 커요. 근데 이제 운영비하고 지급하고 잔액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지금 기본 운영비하고 지금 요 내용 속에는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분들 그 수당 들어가 있고요. 네, 급식 종사자분들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설정이 됐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지금 주로 잔액이 발생한 거는 통합 인건비 부담 같은 주로 많이 발생한 게 이제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4,700만 원 됐고 한 2,800만 원 정도가 종사자 가족수당에서 이제 집행량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학 차량 개조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예. 여기도 이제 5,4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집행액은 한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두 개의 사업이 가장 크게 됐고요. 그다음에 급식 종사자 지원 사업비 인건비입니다. 거기도 이제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2021년도 결산서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대 비용에서 많이 이제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그런 쪽에서 많이 다시 발생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37개 이 지역 아동센터가 이제
우리 이제 돌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예,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좀 열악하신 건 알죠? 상황이.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무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아동센터의 그 여건이 썩 좋다고는 그래서 말씀드렸겠습니다. 좀 그게 좀 더 지원이 되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장님이 좀 잘 살펴주시고요. 네, 이 방과 후 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 구에서 따로 뭐 그런 계획 같은 거 운영하시는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과 후 돌봄 관련돼서 구에서 직접 이렇게 돌봄 저희 사업을 한다든가. 구비로 직접 예, 지원해서 가는 예. 사업 말씀드리고 보니까 지금 방과 후 돌봄 관련돼서는 사실은 별도로 저희 구비만 투입돼서 가는 건 없잖아요. 함께 돌봄이 뭘까? 의원님 그 사실 구비만으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돌봄을 운영할 지금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그쵸? 대신 그냥 복지부에서 그냥 다 함께 돌봄을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업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천동에 이제 뉴딜 재생 사업했던 그 전에 짜장 도서관이라고 주말동역 앞에 있는 예. 예, 그쪽 한 개소가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제 위탁 선정을 맺어서 이제 다 함께 돌봄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사실은 구에서 제공을 하는 곳이 이제 공간이 많이 없어서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중천동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이나 아니면 사단법이나 이런 데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까지 저희가 가지고 들어와서 다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일단은 사업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이게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여기서 일부 이제 재원은 아마 보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돌봄 사업에. 네. 그래서 이제 할 때 중구형 돌봄 사업을 좀 한번 잘 모델을 만들으셔가지고 좀 한번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학생 수도 줄고 있지만 그 돌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그 청소년증 발급. 네, 의원님. 이거는 시에서 인원을 잡아가지고 구에다 내려줘서 구에서 구비로 그냥 전액 편성을 하는 건가요? 이건 전액 구비 아니에요? 그 발생 사유가 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예상 인원보다 실제 발급 인원 감소로 돼서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한 추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계를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비용 계산해서 이게 예산 편성을 한 건가요?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예. 여기 이제 표현이 예산 편성 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네. 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증 예. 발급 신청 예상을 저희 인원했는데 그 인원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는. 그 편성하실 때 이 예. 발급 대상을 어떻게 추출하셨어요? 보통 이게 이제 청소년증 발급은 이제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연령이 좀 있습니다. 만 9세 이상과 그다음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요 청소년증 발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원수를 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 발급에 대한 예산서를 세웠고요. 근데 이제 실제 발급된 인원이 좀 적어서 사실은 이 집행전액이 구비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서 하나요? 예,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대리인이 지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만 가봐도 초등학교도 일부는 제가 본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학생증에 교통카드 겸용해가지고 입출금 하게끔 발급을 다 신용카드로 해야 돼요. 조폐공사에서 발행해갖고 예. 카드형으로 네, 저도 본 것 IC 같습니다. 잡아서 ICT 넣어가지고 예. 그 친구들이 이 청소년증을 따로 발급받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 이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그거는 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 도입 취지가 그 학교 밖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예. 그 친구들이 그 이제 친구들, 학생증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을 못 받습니다. 학생 할인을. 예, 맞습니다.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아마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국장님은 사업 추계인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뻔히 학교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하는 친구들은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 거고 학교 밖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거를 발급받아서 그 친구들이 그 또래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안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취업 이제 있는 그 친구들한테가 이제 집중이 돼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사업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증 발급 관련돼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능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으로서의 역할도 아까 해주신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고 그냥 청소년 우대 증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선불용 교통카드라고 해서 저희가 기능을 좀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어서 그런 기능도 같이 넣어서 사실은 필요한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특징을 그러니까 발급하는 이제 내용이 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네, 학생들은 이미 지금 이제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사진 넣어가지고 학생증에 다 이 지금 말씀하신 기능을 그 학생증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우리 뭐 학생증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지금 신용카드에 사진 다 저 의회들 공무원분들 신분증 마냥 그렇게 만들어서 뒤에 생년월일까지 표시가 되고 거기 교통카드 기능도 담아져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그게 신분증이 되거든요. 그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설계하실 때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 밖 이 친구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끝증을 발급받아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 좀 철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인은 이제 하나 궁금한 거, 네, 의원님. 이 결산서를 쭉 봤어요. 네, 어린이집 지원 항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험료, 뭐 급식비, 교사 뭐 수당, 예. 뭐 차량. 어린이집 한 개소당 혹시 연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한번 이렇게 추계를 한번 해보셨어요? 다 틀리겠죠. 뭐 여건에 따라서 뭐 네. 교사 인원수도 틀리고 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받아간다 치면은 그 어린이집 한 개소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정도나 될까요? 저희 구에서 주는 돈 뭐 10이 그런 거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하게 지금 뭐 민간 가정부터 있고요. 민간 위주가 네, 많은 것 거기도 같으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봤을 때 아니 어린이집은-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만 순수하게 좀 국한시켜서 봤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민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교사 수, 그 아동 수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네,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예, 뭐 교사 한 명 얼마, 비율적으로, 뭐 예. 급식비 얼마 하면은 그 기준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따져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한 금액 아닌 것 같아요. 종사자분 겁니까? 종사자 임금이 안 나가고 수당. 뭐 아까 사회보험 급식비 나가고 교통 뭐 이런 말들 장기 근무 한국서 나가고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 말씀드려도 되나? 금액적인 부분은 의원님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떻게 특정질 수는 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봐도 지원되는- 수당이 좀 너무 다양하게 되었지만 지금 민간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그럼 이 자료를 잠깐 보고 한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개소당 어린이집 한 개소당 지원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사분들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몇 천이나 2, 3천 정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나?
의원님 한 그 민간 어린이 봤을 때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왜냐면 2, 3천. 교사 인건비는 사실은 네. 민간이기 때문에 안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수당 쪽으로만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 뭐 장기 근속 수당 이런 종사 네, 수당들.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한개 수당이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 2, 3천.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공형이라든지 네. 국공이 말하는 거죠? 포함돼서 공공형 억 단위가요?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제 사실은 지급이 되니까 예, 지원이 돼서 이제 몇 천이 아니고 이제 억도 억 단위로 지금 지원을 될 걸로 알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 시설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급식비 운영비, 예, 운영비만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 네.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나 그 시설 개선 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에서 빠져 있는 거죠. 아이들 무상급식비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사실 무상급식도 포함이 되는 금액을 봐야 되는 거죠. 억 단위로 하면. 네. 그 아이들 그 무상급식 비용도 사실 포함이 포함되는 되는 그러니까 개소당 네. 뭐 어느 정도나 국비, 시비, 구비 하여튼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 봤을 때는 그 정도 선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이제 한번 본 의원한테 그 어린이집 관련돼서 예. 지원되는 항목들이 뭔가 예. 이제 금액은 이제 뭐 그 천차만별이겠죠. 아니면은 금액도 뭐 봉사자 뭐 보험료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연차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냥 일단은 그 어린이집 한 개소에 지원되는 뭐 시설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구에서 이제 네.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 리스트 목록을 좀 한 번만 쭉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 어린이집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민간 또 뭐 국공립 예, 아까 말씀한 그렇게 공공형 나눠서 어린이집 해서, 나눠서 조금 예. 구분해서 의원님 좀 보실 수 있게 예, 예. 지원되는- 그 항목들을 쭉 네. 나열하셔서 네네네.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예. 근래에 이제 그 대전시에서 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내용 좀 아시죠? 예. 매스컴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후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사실은 아직 그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사실은 네. 아침에 매스컴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 그냥 일단 아니 그게 팩트만 인지하고 있는 상당 정도입니다. 예. 이게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게 한 7월인가 8월부터 그 시끄러웠거든요. 그 이제 아마 대덕구에서도 아마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제 막 조례 개정을 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다 치면은 이제 저희 중구에도 아마 그런 관련돼서 아마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이제 오늘 기사를 보셨다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그 의견을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석환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여성가족과의 직업분들 올여름 무척 뜨거웠죠. 예, 많이 뜨거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침 제가 본의원에 거기를 가보면은 우리 뭐 전희성 과장님이야 우리 담당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물놀이장 예, 고맙습니다. 여름철 예. 물놀이장 예,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예, 근데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오신 그 내방객들께서 좋은 호응을 많이 보여주시고 예.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안전도 철저히 점검하고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 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결산서 223쪽 좀 볼게요. 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예, 이게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여기를 보면은 네, 의원님. 여기를 불시에 갑니까? 아주 연락을 하고 방문하시나요? 나갈 때는 미리
미리 공지해주고 나가죠. 아, 예, 미리 나갈 때는 그 미리 어린이집에 미리 공지를 연락하고 해주고 이렇게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부모 한 명이 가도 괜찮은가요? 전문가 같이 나가죠. 예. 전문가 한 분하고 부모님은 한 분만. 네, 그래서 두 분이 나가십니다, 의원님. 2인 1조로. 예, 2인 1조로. 2인 1조로. 예, 예, 예. 그래서 뭐 건강 관리, 안전 관리, 급식 관리, 의생 관리 또 기타 이런 의견 등을 이제 쭉 보시고 예, 예. 점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설명자료 70쪽, 결산서 243쪽이네요. 의원님, 243쪽 말씀하시는 거죠? 234쪽. 234쪽. 예, 예. 예. 동물 등록제 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 의원님. 예. 우리 구 내에 그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그 자료가 있나요? 자료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우리 관내 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은 이제 올해 1023마리가 등록됐고요. 그래서 1023마리고 누적 수로는 17,145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네. 그 칩 내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등록이 된 숫자죠. 칩까지 포함된가? 칩 플러스 안 되고 포함된 거잖아. 칩이 들어가 있는 숫자는 아니다. 원님 칩 들어가 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요. 네. 칩이 안 돼 있더라도 저희가 이제 동물 뭐 현황이 그러니까 외장형으로 해서 예. 등록된 거. 그 동물로서 이 시스템이 좀 저희가 또 별도로 칩도 있지만 칩 안 된 동물들 관리하는 그 동물들도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칩 플러스 나머지 일반 동물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칩을 인식을 안 하고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강아지 위주로 해서 반려견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네, 예, 예. 그것도 많이 있죠, 그럼. 예, 꼭 100% 칩이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동물을 본인들이 이렇게 반려견으로 키우는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보면은 집행이 꽤 잘 많이 된 건 아니죠. 지금 한 70% 정도 반납하는 예, 반납 예. 금액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 잔액하면 70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사업한 거는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지출이 그러니까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이 등록
하는 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이제 홍보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SNS라든지 동사무소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생단체라든지 통문장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그 연내 계속 연중 시행을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머님. 그 가축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안내 이 홍보 안내 이게 다 제작해 갖고 붙어 있나요 혹시? 네, 그런 건 동물병원에 붙어 있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내문은 다 동물병원에 붙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는 다 해놨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내장 칩이건 그다음에 이제 외상형 또 등록할 때 있지 목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표를 하는데 예, 예. 지금 동물에 대한 등록이 제대로 돼야 나중에 유기견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많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어머님.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갖고 거의 중국 안에 있는 그 반려동물들은 그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원님. 네. 그래서 연관돼서 보면은 뭐 길고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예. 그런 연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설명자료 76쪽 보시면은 예. 결산서로 234쪽이요. 예.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34곳에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다고 지금 도시국 저 보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빈집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용두동 쪽 그 빈집 쪽에 유기견 그러니까 아마 사시던 분이 놓고 간 개일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뭐 거기서 새로 온 개일 수도 있겠지만은 빈집에 유기견들이 7마리, 6마리가 있으면서 그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기획과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접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 인식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관리 소홀히 어떤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강아지들이 몰려 있다 보면은 그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좀 더 많이 또 해서 그 유기견이 더 많이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갖고 그 유기동물 보호 관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꼭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홍보도 좀 철저히 좀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라도 이런 게 남지 않도록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요 동물 관련된 그 내장형이라든지 이런 등록을 좀 철저히 하시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보면은 그 사시던 분들이 이주하면서 본인들이 아파트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일반 가정 주택에서 키우던 개들을 놓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중구도 충분히 그런 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되면 될수록 그런 버려지는 짐승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76조 그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 지금 저희는 그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운영을? 시에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있긴 합니다. 네. 예, 시 차원에서. 예. 5개구 중에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대전에서 시 말고 자치구에서. 5개구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예. 현재는. 예. 그러면 혹시 중구는 추진 계획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사실은 반려견 관련된 부분과 지금 유기 동물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 관련돼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그 관련된 사회복무 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꼭 맞습니다. 뭐 이런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축산농가 증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네. 그런 걸 아시는 분이 관리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관련 직종에. 예, 지금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수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네. 아직 그런 계획은 아직 좀 없습니다. 의원님.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는 예.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 결산서 235쪽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그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60%가 채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맞습니까? 예, 지금 예, 96억 지출된 내용 말씀 그, 보고 계신 예. 거죠?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네.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걸 지금 단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한 사업도 있지만, 네. 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희들이 파악한 예산을 추계할 때 세웠던 그 대상 수보다 막상 있는 저희가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그 폐업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체 조사, 경제 총조사를 뭐 통계 차원에서 기획공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통계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기획과에서 상대를 해야 되고 지원이라든가 뭐 또 감독이라든가 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획공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경제 총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업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기획과에서 직접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업무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은? 글쎄 그거는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네, 그쪽 부서와 한번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인력까지 같이 움직이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건 한번 예, 예. 네, 그러니까 기획공보실 입장에서는 통계 자료를 뽑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네, 되면 네네네. 요식행위잖아요. 네, 근데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경제기획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그런 조사를 경제기획과에서 직접 했었다 싶으면은 지금 요번 그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조금 더 집행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네, 말씀하신 어떻게 것도 물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예, 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조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5년마다 주기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2019년도 네네네. 총조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내용 당시에는 너무 좀 갭이 좀 있어서 더군다나 근데 사업체 예. 조사는 매년 하잖아요. 사업체 그거랑은 통계 또 조사하고는 틀린- 지금 네. 영세소상공인 이거랑 사- 또 틀린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체 통계 조사도 이제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오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 자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그 자료로 활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좀 활용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관련된 그 해당 부서 지금 현재 기획실 그쪽하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3년 단위면 2019년 자료 갖고 하신 거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활용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 통계조사 1년마다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그 국세청에 있는 그냥 그 당시 2021년도에 그 사업체 수가 더 신비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이
그 직접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이렇게 통계만 보는 거랑 직접 한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 경제기획과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조사를 할 때 보면 이제 경제통조사든 사업체통조사든 단순하게 사업체 수 몇 개냐 요거만 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다양한 아마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기획실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뭐 코로나 뭐 특별 상황이었잖아요. 그 지원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118쪽 결산서 236쪽입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네, 의원님.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원도심 수상공인 상생 주차장 건립은 지금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종로 446번지 일원이라 해서 지하에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대흥동 사거리 네네네. 쪽에서 조금 이쪽에 대흥동 사거리 쪽에서 T자형으로 장초에는 계획했던 왼쪽 편. 그러니까 예, 대구로 내려가면 왼쪽 편에 그쪽하고 그다음에 있던 옛날 주유소 있던 예, 자리.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으로 보자면은 성신당 쪽 방향, 예, 지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 처음에 이제 벤처기업부 관련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었고요.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줘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고요. 근데 위탁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도 교부를 저희가 해줘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치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지금 사실은 실시 설계를 지금 완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시에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긴 한데 예, 시에서 지금 그 도시재생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이 관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면수도 당초에는 여기가 저희가 그 사업 계획 낼 때는 400면이 좀 넘었었는데 402면이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비 관련된 것이 증액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차 면수는 지금 293면으로 지금 줄어서 사실은 사업이 지금 진행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그 지금 드림 베이스볼 센터 건립하면서 그쪽을 그 야구장 신설하면서 예, 의원님. 예, 그쪽을 지하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서 그때 같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이제 당초 네네. 구상은 지금 현 지하 그 상가와 네, 네. 사실 한 800m 정도 되는 그 지금 네네. 말씀하신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 신설될 곳에 그 사실은 지하 상가를 더 계속 연장시켜서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원도심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그 구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상도 있었지만 이제 이 주차장 사업은 그 일환으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주차 면수 확보 차원도 되는 거고요. 그쪽 면에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연결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을 당초에 이 사업할 때도 지하를 파서 가기 때문에 그쪽까지 연결될 수 있게 그 나중에 추후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마감을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러한 또 의견도 사실은 제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그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상 네. 추진이 좀 늦더라도 추진은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시사업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찬가지. 지금 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요 사업비가 좀 진행이 돼 사실은 12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원도심 네네네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진행시켜 달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시 설계 용역 과정 중이라고 해서 예.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예. 이게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그 원도심을 찾는 그 많은 구민들이 편하게 예. 주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꼭 사업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하여튼 이게 이제 저희 구비는 아니고 국비 12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원도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전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지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설명서자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결산서 231페이지고요. 네, 의원님. 이 여성가족과 할 때도 제가 이제 국장님께 별도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 결산 설명 자료에 보시니까 이 부담 비율 같은 경우 여기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예, 책자에 전반적으로 좀 오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 12, 구비 매칭을 한 사업인데 부담은 국비 100%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앞전 거를 갖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하여튼 이런 부분 다른 자료하고 틀리게 이제 네. 그 예결산서에 대한 자료 하실 때는 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세심하게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0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정된 곳이 여기 한 곳인가요? 예, 저희는 지금 무수천하마을 네. 영남부 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쭉 이 천하마을 지원 사업이에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그 운영하는 사무장 월급을 또 구에서 지원해주고 예, 인건비 지원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대 비용을 또 지원을 해주고 보험도 중구에서 가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험학습을 그 마을 이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으로 오면은 그 체험비를 또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럼 무수 천하마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구청에서 집 줘주고 관리비 내주고 아니 가게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 손님들 오는 것까지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이 근거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의원님. 이 2항 적용한 거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가게를 지어주고 가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운영 하시는 분 급여를 주고 손님이 없을까봐 걱정해서 또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차비까지 챙겨주시는 이 알뜰하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촌 체험 관련된 그 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해 네. 주신 비용들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전에 구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국시비 지원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시비가 사실은 지원이 네. 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지금 이 농촌 관광 사업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지원 사업이, 이제 예. 지원을 해주고 네, 이 지원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라든가 관리 감독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체험 관련된 그 현황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몇 명이 다녀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그러니까 이런 수천화마을 이제, 관련된 네, 뭐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만큼의 활성화 차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수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를 아니, 좀 이제 보고 있는데 방문객에 대한 이제 만족도라든가 네. 이제 그 지표들을 관리를 해서 성과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에 대한 이제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국비, 시비, 이제 구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가 다른 거에 이제 그 복지 쪽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그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그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구자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보조되다 보니까 구비는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네네. 이 관리 감독에서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뭐 무슨 천하 마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허술하다 보니까 뭐 물품을 구매를 안 한 거를 뭐 구매했다는 식이든가 아니면 뭐 단가를 좀 올리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장부 조작 문제도 간혹 언론에서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만큼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도 감독에 조금 더 국시 보조 사업만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자료. 그리고 결산서 235페이지요. 네, 의원님. 마을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어요. 네, 의원님. 이것도 그 많은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하셨는데 몇 개 기업 지원하셨어요? 마을 기업 관련돼서는 예. 저희가 5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는 세부 사업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비로는 9개소 지원을 했고요. 그 인전 전문 인력 관련된 사업비 지원은 1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예. 이 기업들 운영하는 거는 그러니까처럼 그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하시나요? 관리를 좀 하시고 그냥 재원만 그냥 한 뭐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5개 지원을 해주셨으면은 1억 4천이면 한 3천만 원 가량씩 기업에 예. 지원을 해준 건데 네네. 기업을 지원을 해주고 딱 끝인가요? 그 지업한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네네. 저희 이제 현장 확인 이제 몇분 정도 나가는 거예요? 정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회계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기반 이런 것들이 그 재원을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잘 그러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은 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 소득,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 목적에 이제 네.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에게 저희들 재원을 줬으면은 이 기업들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도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예. 부합되지 않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네. 마을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위원회 이제 판단에 볼 때는 네. 재원 주는 걸로 딱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자체에서 그 네. 상하반기 하신다고도 했지만 그 제대로 된 그것도 아니고 여기 이런 데들에 대한 것들 이제 보조금 주는 이 단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중구청에서 최근 한 5년 이내에 혹시 뭐 감사 같은 거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정밀 감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비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에 부합되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차원을 이제 표현이 좀 그랬는데 감사 네. 차원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이거를 한번 다 들여다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네.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네. 그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 접근을 할수 관련돼서 있는데, 이렇게 그 예, 예. 상하반기에 그 의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거 그래서 말고 회계점검 정도가 사실은 보조금 관련된 지급했기 때문에 잘 쓰여진지 정도가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잘 쓰여지고 목적에 부합되게 가느냐. 왜냐면은 이게 네. 쭉 이게 보니까 뭐 일자리 사업에서 주고 사회적 기업 지정에서 또 총무 쪽에서도 또 돈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총무국에서도 이런 거 뭐 하는 게 마을 공동체 쪽은 뭐 해서 또 주고 예,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라고 주고 마을 공동체 기업이라고 주고 협동조합이라고 주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주고 이게 다 주고 있는데 네, 그 줄 때는 어떤 그 지역 발전이라든가 또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네, 일자리 맞습니다. 창출이라든가 예,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과연 그 기업들이 그 지원을 받는 곳들이 역할을 하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단순히 그 영수증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 같아요. 네, 지금 이것들이 그 단시간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이렇게 막 늘어났거든요. 네, 늘어나면서 막 너도 나도 이제 이거를 해야지만 회사가 살 수 있다. 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 눈먼 돈을 가져오면은 내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대충 서류만 꾸며서 제출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많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자기 그 본업보다는 이 시나 구나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 그 타먹는 거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노력을 합니다. 그만 가져도 지들 이제 자기 고기 구성원들이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안 보셨다면은 지금 이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한번 살피셔가지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히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실 사업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이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기업과에 이제 다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기업과에 시설직 직원분이 계세요? 시설 뭐 시설직 직원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쪽? 토목직렬이고요. 토목직렬이시고 예.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라고 하면 저 오기 전부터 있었다. 계속 이제 원래 그 사실은 경제 저희들이 기업과에 인력 배분할 때 본 의원이 시설직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네. 지금 이제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 전통시장 이제 시설 개선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2월이 되고 공사 진행이 이제 지연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아케이트 공사라든가 이제 갤러리 장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설계하고 네. 공사 이렇게 하실 때
그 관련직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현장을 점검하고 네. 설계 같은 거 어드바이스 해주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네, 이 과에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야지만 예.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할 때 네. 그 사업 진행이 좀 원만하게 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맞습니다. 생각을 좀 가져가지고 네. 드린 거고 예. 문창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제 다른 시장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시설 개선 사업들 지금 보니까 2월된 사업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제 차년도에 진행을 할 때는 좀 네.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체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수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놓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